내년이면 실미도 사건은 50주년을 맞게 된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36년이 지나서야 실미도의 진실을 찾아 나서게 된다. 그리고 2005년 12월 22일 고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의 책임에 대해 입을 열게 되는데, 진실을 찾아 나가고 또 진실에 맞닥뜨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과거사에 대한 정리가 없이는 화해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필요하면 사과도 하고 또 고통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해원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부에서 여러 번 시도됐지만 이뤄지지 못했던 과제. 2005년 5월 독립기구로 설치된 이 위원회는 과거 정권에 의한 인권 탄압과 학살에 대한 진실의 첫 신호탄이었다.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실미도 사건을 제2호 안건으로 조사에 나서게 되었다. 이후 공군 제2325 부대 209 파견대 일명 실미도 부대의 실체가 조금씩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럼 거기에 나온 필체하고, 근데 아버님 돌아가신 날 군인들이 다 돈 쓴 거 지네들끼리 쌓으면서 다 덮은 거하고 다르잖아, 필적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가에서 좀 껄끄러운 자료들이기도 했고, 아마 낱낱이 확실하게 100%를 다 우리가 기존의 문서를 봤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병들은 정말 저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국가가 역시 그 트라우마 치료 충분히 배우상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해주셨으면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 하루키고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아들만 기다리다가 돌아가셨는데 시체라도 찾으면 어머니 옆에다 묻어주고 싶어요, 정말. 거기에 주보를 부대에서 만들어갖고 라면하고 계란 삶아서 바로 그거 먹고 살았어, 저 사람들. 근데 무슨 착복을 해. 그런 걸 이 사람들이 조사도 안 해보고 밤새게 지워버리는 그런 조사는 필요가 없는 거다, 이거지, 내 얘기는. KFM 경기방송 특별기획 10부작 실미도는 끝나지 않았다. 7화 반쪽의 진실. 영화 실미도에서 684 부대 2조장 역을 맡았던 배우 강신일입니다. 실미도 부대원들의 사진 한 장이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기관병들이 보관하고 있던 부대원들의 사진 한 장. 유가족들은 이를 통해 나의 가족이 실미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진도 공개해서 공작원 유가족들은 사실 우리 이 사진을 공개함으로 해서 식구들을 다 찾게 해줬잖아요. 이거 사진 안 나왔으면 못 찾아요. 어떻게 찾아요? 71년 실미도 사건으로 숨진 부대원 20명의 유해 발굴 작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들이 숨진 지 46년 만에 새롭게 만들어진 봉안소에 안치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발굴한 실미도 공작원 20명의 유해와 아직 유해를 찾지 못한 4명 중 2명의 위패가 봉안소에 안치됐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2005년부터 실미도 사건에 대한 유해 발굴 작업에 나서게 됩니다. 경기도 벽제에서 공작원 20명의 유해가 발굴돼 세상의 빛을 보게 됩니다. 이 유해는 지난 2017년까지 한 컨테이너에서 방치되어 오다 비로소 군 제7지구 봉안소에 안치됐습니다. 우리는 공작원 사형수 유가족들과 함께 그곳을 찾았습니다. 아우, 그때 진짜 그 시체를 찾는 데는 그 기대감에 엄청 울었어요. 우리가 진짜 벽제 가서도 몇 날 며칠을 그 구덩이 속에서 잠자고 그렇게 해서도 결국은 못 찾았잖아요. 공작원 20명의 시신을 발굴한 과거사위원회는 사형수 4명의 유해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시신 매장도도 없이 이들을 처형하고 나서 인도를 안 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커다란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제가 이름도 얘기했습니다만 얘기를 안 하시고 잘 기억이 안 난다. 당신이 매장지를 확인을 해줘야 할 그 사람들은 지금 사체조차도 인도가 안 돼서 그 유족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아마 우리 전체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당신이 마지막 할 일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저는 해주고 싶어요. 결정적인 증언을 토대로 2차례의 유해 발굴 시도가 이어졌지만 이는 결국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진상조사위는 최종적으로 실미도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2007년 12월 6일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관계 당국과 공군은 부대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실미도 사건과 관련되어 희생된 기관병과 공작원, 민간인, 그리고 모든 유족과 부상자 등 관련자들에게 진솔한 반성과 적절한 사과 표명을 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실미도 탈출 사건이 명백한 범죄 행위로 공작원의 책임을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책임에는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인권을 장기간 유린한 당시 정보기관과 국방부에 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당시 진상조사위원회가 내놓은 결론들을 기관병과 유가족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그들만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현역 군인들에 대해서 전혀 그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야. 그 군부 독재에 대한 비하를 시켜야 되는 게 많아. 그다음 기관병과 훈련병을 대립관계로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이들의 말처럼 실제 과거사위원회는 기관병을 배제한 수사를 했던 것일까요? 취재진이 단독으로 입수한 2005년 9월 30일 열린 국방부 과거사위 워크숍 자료집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방부 과거사위원회는 실미도 사건에 대한 중앙정보부의 개입 정도를 조사한다. 훈련 기간 중 벌어진 인권 침해 등을 조사한다. 훈련원 생존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다. 훈련원 재판 과정의 불법성을 조사한다. 훈련원의 미확인 유가족 10명을 확인한다. 사형수 및 사망자 매장지 탐문과 유해 발굴을 시도한다. 그렇다면 과거사위는 왜 이러한 조사 결과를 내놓았던 걸까요? 당시 과거사위에 참여했었던 조사 2과장 안정혜 씨를 만나봤습니다. 충분히 배부상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가해자의 자리에 위치지우기에는 너무나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서요.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기관병, 훈련병 못지않게 이제 기관병들에게도 모두 국가가 일정 정도 트라우마 치료해주고 이들이 당신들은 적정 가해자가 아니었다라는 또 낙인도 벗겨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사위원회 활동으로 실미도의 실체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당시 조사 과정에 많은 한계가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아마 낱낱이 확실하게 100%를 다 우리가 기존의 문서를 봤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문서가 일부 유실되거나 폐기되거나 이랬을 가능성. 그래서 위원회로서 또 100% 모든 국가 문서를 실미도 사건 관련 문서를 확보하기 어려웠다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19년 4월 서울의 한 사립대학. 당시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내놓은 결과에 의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미도 사건 당일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난 김순웅 교육대장의 아들 김태영 씨. 위원회는 당시 1971년 1월부터 8월까지 실미도 부대에 지원된 예산을 김순웅 교육대장이 수령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사실 중앙정보부에서 지급된 운영비는 공군 본부를 거쳐 2325 부대장, 공작과장, 209 파견대장을 거쳐 교육대장에게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수령한 사람이 교육대장이라는 점으로 그가 부대 운영비를 횡령했다고 결론 짓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수령증에 자필 서명이었습니다. 유가족은 당시 교육대장의 서명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내가 전쟁이 일어날까봐 어머니한테 나하고 우리 누이를 혹시 전쟁이 날지도 모르니까 침투하게 되면 그럼 거기에 나온 필체하고 근데 아버님 돌아가신 날 군인들이 다 돈 쓴 거 지네들끼리 쌓여내서 다 덮은 거하고 다르잖아. 필적이 일단. 생존한 기관병 역시 이 결과는 믿을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부대 운영비가 교육대장에게 전달되기 전 사라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실미도에서 함께 생활했던 기관병들은 한 목소리로 부대 운영 첫 3개월은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국이나 보리밥 또는 소금물로 연명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군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나온 게 그때 돈에 대해서 나왔죠. 그것까지 다 지급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일할 없이 다 잘라버린 거예요. 때문에 과거사위원회의 당시 결과를 다시금 재조사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분들은 국가가 어루만져줘야 돼. 지금 2020년이 다 돼가는데 대한민국에 아직도 이러한 그 진보 보수 논리로 이걸 자꾸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김수능 교육대장 유가족들이 먹고 살 일이 없어. 거기에 주보를 부대에서 만들어서 거기서 라면하고 계란 삶아서 바로 그거 먹고 살았어, 저 사람들이요. 근데 무슨 착복을 해. 그런 걸 이 사람들이 조사도 안 해보고 덤태기를 씌워버리는 그런 조사는 필요가 없는 거다 이거지, 내 얘기는. 그런 억울함이 너무 많다는 거지, 우리는. 결국 우리는 정부가 36년 만에 내놓은 보고서가 반쪽짜리 진실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각각의 개별적인 개인 기록들을 그 목소리들을 다 기록을 해두고 우리 후세대가 아마 이 10m 사건을 나중에 기억하게 될 때는 살아있던 사람들의 목소리, 그다음에 현장 이런 모습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로 인해 공자원들의 유가족과 기관병들은 커다란 갈등으로 치닫게 됩니다. 우리 교관들을 다 죽이고 나왔으니까 사형, 그 사람들은 뭡니까? 살인자들 아니에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우리 법치국가인 법에서는 어떻든 간에 죽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그게 적용이 되니까 안 된 거예요. 그렇게 돼서 돌아가셨는데 어떤 자식이 어려서 몰랐지만 커가면서 얼마나 유가족들이 괴롭겠어. 똑같이 이거 훈련병 돌아가신 거라. 그때 했는데 그 사람들의 진실된 얘기들은 나가지 않고 여기 사실 훈련병 가족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이라도 진실을 아는 이가 있다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길 바랍니다. 국가를 위해서 싸웠으니까요. 오빠가. 그럼 얼마나 오빠가 정의로운 거예요. 그럼 오빠가 희생자니까. 근데 지금 그분들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살아계시다면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실미도 사건의 나머지 반쪽의 진실을 찾아야만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실미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실미도 사건 이후 정부를 향한 이들의 간곡한 호소와 실미도 사건을 바라보는 역대 정부의 엇갈린 시선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연출 오인환, 취재 서승택, 작가 한아리, 내레이션의 강신일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9년도 방송문화진흥회의 라디오 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